정확하게 그때가 가을이 오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딱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내 자식에게 쫓겨나십니다. 늦은 여름밤 시원한 바람조차 유난히 메스게 느껴지던 그날에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내 자식의 엄마가 아니구나. 내 집에서 쫓겨나야 할 말만들은 그런 쓰잘데기 없는 노인이구나 라고 그때 생각을 안 했는겨. 그 집요,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라요. 아들 부부와 함께 살자고 내 손으로 계약한 집 아닙니까? 내가 사방팔방 돈을 끌어다 맞췄고 아들 출퇴근 생각해서 일부러 역세권으로 잡았던 그 집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엄마, 그냥 방에 좀 쉬어라. 처음엔 이런 말로 시작을 하대예. 어머님은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면서 내 손에서 며느리가 국그릇을 싹 뺏어가더라고요.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굳이 이걸 왜 하세요? 그때는 고마운 줄 알았습니다. 이제 며느리도 나하고 사는 게 많이 익숙해졌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이제는 니는 필요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나는 천천히 그 집 식탁에서 사라졌고 부엌에서도 내 모습은 사라졌고 거실 소파에도 앉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식탁에 세 식구가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나도 자연스럽게 숟가락 젓가락을 들고 앉으려 했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지금은 그냥 방에 좀 있어라. 우리 밥 먹고 출근하면 천천히 나와서 먹으면 안 되나?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집 식탁에 절대로 앉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게 불편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뭐 한다고 그 집 식당에 앉겠습니까? 아이고, 그때 쳐다보던 그 아들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내가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저거인데 눈에 가시였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나도 알고 있지. 며느리하고 아들이 얼마나 내가 불편했겠습니까? 내가 한 말이 기분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고요. 내 방식이 그들에게는 간섭이기도 했겠죠. 하지만 내가 그 집에서 살 때 수만 번 크게 모시고 살았다인겨. 아들은 그거 아마 모를 깁니다. 나는 결국은 아들 부부에게는 불청객이었던 겁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 한쪽이 뜨겁게 아픕니다. 그 아이는 내 몸속에서 나왔고요. 내 손으로 밥을 먹였고 밤을 새워가면 열 오를 때 간호했다인겨. 그 아들이 어느 날 엄마랑 밥 먹는 게 불편하다고 안 하는겨.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귀는 막 멍했고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나에게 그 아들은 평생의 자랑이었지만 아들은 내가 숨 막히는 존재, 귀찮은 존재였는갑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랬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나는 아들에게 너무 많이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하고 밥 한 번 같이 먹고 싶고요. 아침에 일나면은 같은 집에 사는데 잘 갔다 오라고 배웅하면서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다라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겨?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는 것 같네. 나는 함께 살면 정이 더 깊어질 거라고 믿었지만은 아들은 함께 사는 게 많이 불편했는갑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에 결심했다인겨. 집을 내가 확 나와붙다인겨. 더는 참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불편한 존재라면은 나는 나에게 편한 공간을 찾아서 살기로 했다인겨. 그리고 지금은 작은 방 하나지만은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밥에 먹고 커피 마시고 심심하면 가끔 친구들하고 통화도 하며 삽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후회도 많이 했지만은 조금씩 자식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정말 말하고 싶어요. 자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이제 부모님들 그만하시라고요. 저처럼 살지 마이소. 자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나를 위로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위로해야 안 되는겨. 자식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면 되죠. 그게 정말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안 하면 내가 무너지는데 해야지요. 이 모든 게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첫 번째 내 아들이 문제라는 것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며느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저를 포함해서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긴장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처음에는 우리 며느리가 너무 착하고 말도 잘하고 삭삭하다고 며느리 칭찬이 늘어졌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야야, 착하게만 보았던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고 아를 놓고 살림을 하니까, 아이고,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 말만 하면은 시어머니가 자꾸 왜 우리가 사는데 참견 있냐고 뭐라고 하더라? 집 살 때 조금 도왔다고 그렇게 생색내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더라? 아유, 요즘 애들 다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나니까 영 기분이 안 좋대. 우리 며느리가 어떤 말 하는 줄 아나? 평일에는 아무도 없다고 자기 집에 오지 말한다. 그리고 주말에는 저거 가족끼리 지내야 된다고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하대.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며느리인데 내가 한마디 했지. 난 가족이 아니면 누군데? 시어머니죠. 아들은 중간에서 곤란한 표정만 짓고 있더랍니다. 결국 친구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죠. 말을 안 하면 괜찮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네 엄마는 왜 씻어도 정수리에서 자꾸 냄새가 나? 너네 엄마랑 같은 식탁에 앉아 밥 먹는 게 너무 불편해. 그날 이후 친구는 함께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다음부터 차츰차츰 며느리의 말투가 거칠어지고 아들은 어머니 말보다 아내 말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작은 갈등 끝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냉장고에 먹다 남은 치킨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운 마음에 살을 발라 치킨 주먹밥을 만들어 손자에게 간식을 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손자 입에 들어갔던 밥을 손가락으로 빼내면서 할머니가 만든 더러운 음식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너 참말 이상하게 한다. 네 여행 간다고 네 자식 네인데 맡길 때는 언제고. 이제는 내가 해준 음식을 먹지 말라고? 더럽다고? 지금 네 눈에는 장갑 끼고 있는 내 모습이 안 보이나? 나 손 씻고 장갑 끼고 만든 거야. 어머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있으라고요. 누가 우리 집에 오셔서 이런 거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네 여행 갔을 때 네 아들 굶기고 있어야 되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냥 굶기고 살 걸 그랬다, 그지? 그리고 내보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숨만 쉬고 사나 내가? 그때 방 안에 있던 아들이 나왔습니다.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한데 엄마 오늘 또 왜 이러는데? 우리 왔으니까 이제 엄마 집으로 좀 가라. 야, 이놈의 새끼가 말하는 것 좀 봐라. 내가 네 의사 만든다고 건설 현장부터 시작해서 식당, 주방, 보조 닥치는 대로 혼자서 다 일하면서 너를 키웠어. 엄마, 또 그 이야기 하나. 다른 부모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앉아 있었나? 엄마만 일했나? 엄마만 고생했냐고. 네 말이 좀 심하다. 고생하면 뭐해요? 저희 친정부모처럼 병원도 차려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친구는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입 닥쳐! 지금은 너희들이 아이를 맡기고 여행 갔다 왔잖아. 그런데 손주 배고프다고 해서 간식 만들어준 것이 그렇게 잘못이야?
너도 이 자식아 다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의사 되고 아빠가 된 거야. 너 혼자 큰 줄 아나?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보던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었고 아들하고 친구하고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식탁이 엎어지고 그릇이 깨지고 의자가 날아다니고 그 상황 속에서 친구는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이마에 피도 났습니다. 미쳐 날뛰는 아들 모습도 미웠고 못 본 채 휴대폰만 보고 있는 며느리도 정말 미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자식을 먼저 욕하지 않고 니네 친정 부모도 나도 자식 농사 정말 개떡같이 지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나온 친구는 아들과 모든 연락을 끊고 지금 혼자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할 수 있는지.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엔 부모나 시부모 중심이었지만 이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부모는 더 이상 권위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한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지금은 아내들 중심입니다. 아들은 중간자가 아니라 며느리 편, 아내 편입니다. 며느리 중심의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모 또한 부모가 재산을 자식에게 넘기면 자식은 더 이상 모셔야 할 존재로 느끼지 않습니다. 어머니 왜 왔어요? 또 뭘 하려고요? 그냥 좀 앉아 계세요. 이런 말들이 무시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무시는 곧 폭력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사회는 존중이 사라진 언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혼자 살던 엄마가 딸 집에 잠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이런 말대꾸가 심해졌고 어느 날 딸이 소리 지르며 싸우다 급기야 엄마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우 비린내. 앞으로 내 남편에게 이런 음식 해주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는 며느리. 서운하다고 말하자 뭐가 서운해요? 어머니도 이런 거 안 하시면 편하잖아요. 왜 이런 걸로 화를 내세요?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빈정대는 며느리가 꼴이 보기 싫어서 그날 이후 연락을 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다 해줬는데, 우리 때는 부모님 말 한마디면 고개를 숙였는데, 하지만 요즘 세대는 다릅니다. 자식들은 부모보다 자기 가족이 우선입니다. 며느리, 아내, 남편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개인의 자유를 부모보다 위에 둡니다. 자식은 결혼하면서 자신의 가족 단위를 형성하고 그 안에 부모는 외부인이 됩니다. 이 현실을 부모가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처받게 됩니다. 부모님들의 흔한 착각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식이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많은 부모님들은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재산을 미리 주는 건 미덕이다. 그래야 내 자식들이 고생을 덜 하지. 며느리에게 잘하면 내 아들에게 잘하고 나에게도 언젠가는 잘할 거야. 내년이 아무리 그래봐라 아들은 내 편일 거다. 난 내 아들을 믿거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준 후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눈치를 보며 시부모를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아들은 중립이 아니라 조용한 외면을 선택합니다. 자, 지금부터 부모가 생존할 수 있는 전략 5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은 절대 미리 주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서시고 가세요. 자식이 필요하면 빌려주고 기록 남기고 이자까지 받으세요. 두 번째, 기대지 마세요. 독립적으로 사시면 됩니다. 자식이 나를 돌보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기 위한 마음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관록이 있는데 혼자쯤이야 문제 없습니다. 세 번째, 말로 상처 주는 자식 끊어도 됩니다. 자식이라도 30 넘으면 끊는 게 정답입니다. 네 번째, 요양원은 비참한 곳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세요. 늦기 전에요. 다섯 번째, 노년의 친구와 취미를 가지세요. 외로움을 자식에게 채우려고 하면 고통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이제까지 너무 많이 참았습니다. 이제는 참지 말고 당신의 삶을 지키세요. 자식이 당신을 무시해도, 며느리가 당신을 외면해도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부모는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먼저 행복해지세요. 이제는 기대는 삶에서 지키는 삶으로 우리 함께 살아보기로 해요. 오늘 영상 어땠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